세월이 흐르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삶의 낙이 된다는 말,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듣지요. 평생 자식 키우고 가족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볼 틈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남은 건 자식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은 공짜로 하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자식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니까요. 자식과 손주 자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싶은 게 우리네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나온 탤런트 전원주 씨도 가족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혜의 흐름 오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희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밀려오는 외로움.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식들이 와야 하니 문을 열어놓고 잠이 든다는 이야기. 혼자 누워있다가도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들 집에 가면 방이 5개나 되는 궁궐 같은 집이라 부럽기도 하고 빈 방 하나를 슬쩍 탐내보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옷방으로 쓸 거예요 라는 말뿐이라니 얼마나 섭섭할까요?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쳐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 씨는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 쓰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넌지시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집 청소가 필요하거나 반찬이 필요하면 자식들을 부르고는 하는데 오면 용돈을 준다.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더 곁에 두려면 돈봉투를 늦게 줘야 할 정도라니 돈을 받자마자 돌아서는 며느리의 모습의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가족들의 모습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라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자식도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부모와 다 큰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후 자금을 모두 자식에게 넘겨주고 살림을 합치는 것은 집을 감옥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 독립된 공간에 자식이 찾아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평화로운 일이지만 심리적 거리가 없는 공간에서 뒤섞이면 모두에게 감옥과 다름없습니다. 부모는 누구에게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죠. 뿌리가 닫히면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은 부모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뿌리인 부모가 지붕 역할을 하려고 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때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성장한 생명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로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심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면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면 부모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담감은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자식을 위해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어머니였고 아버지였던 시절을 졸업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식을 독립시키고 스스로도 독립해야 자식을 편안한 친구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사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님이 아버님께 여쭈었습니다. 영감, 오늘 낮에는 어딜 다녀오셨수? 아버님은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어딜 가긴,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어머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뭘 하실 거요? 뭘 하긴, 고추 모종이나 심어야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는가? 날이 무슨 날이긴, 맨날 그날이 그날이지.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창식이네, 창길이네는 벌써 다녀갔다던데. 어머님은 말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때 되면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에휴. 어머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푸념했습니다.
안 오는 자식들 얘기는 뭐 하러 해? 뭐 하긴, 너무 서운해서 그러지. 당신도 서운하긴 마찬가지 아니요? 즉, 아버님은 헛기침만 할 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우리 자식들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지. 내 탓이야. 밥상을 치우시며 어머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즉, 안 오는 자식 기다려서 뭐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버님은 어머님의 푸념이 듣기 싫다는 듯 휙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의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승용차가 분주히 오갔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아침 밥도 안 드시고 어딜 가셨나 고추모를 심겠다더니 비닐하우스에 고추모도 안 뽑고 어머님은 이곳저곳 아버님을 찾아봐도 간 곳이 없었지요. 광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낯선 보따리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그리고 엄나무 껍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늘 관절염과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따리에는 참기름 한 병과 고춧가루 한 봉지, 민들레 뿌리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간이 좋지 않아 늘 고생하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신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준비해 두셨을까? 엄나무 껍질을 구하려면 높은 산에 가야 하는데 요즘엔 민들레도 구하기 힘들어 며칠을 캐야 저만큼 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더니 읍내에 나가 참기름을 짜오신 거였구나. 자식들이 이 마음을 알아줄까 싶은 생각에 어머님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어귀정자에는 아버님이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저 멀리 마을 입구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모르는 척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고추 모종은 안 뽑고 청승맞게? 어서 갑시다. 작년에도 안 오던 자식들이 올해라고 오겠소? 어머님이 손을 잡고 이끌자 아버님은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서 가서 아침 먹고 고추 모종이나 심읍시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따라오면서도 자꾸 동네 어귀를 돌아보았습니다. 없는 자식 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기겠소? 그냥 없는 셈 치고 삽시다. 헛기침을 하며 따라오는 아버님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 오면 잡아주려고 애지중지 길러온 씨암탉을 보고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우리 둘이 씨암탉이나 잡아먹읍시다. 까짓것 아껴서 뭐 하겠소. 자식 복도 없는데.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추고 뭐고 그냥 하루 편히 쉽시다. 괜히 마음 상해서 일하다 병나면 큰일 아니오. 다른 집들은 아들딸들이 와서 좋은 음식점에 외식이다 뭐다 하는데 우린 씨암탉 잡아 술이나 한잔합시다. 그때였습니다. 아침상을 마주하고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 하며 막내딸과 사위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뚝거리는 딸이라 늘 구박만 주었던 딸인데 사위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며 아니 네가 어떻게 제 몸 하나 잘 가누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왔니 어무이 아부이 오늘 어부이날이라 왔어 아부이 좋아하는 쑥 버무리떡 해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아직 따끈따끈한 쑥 버무리떡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하니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떡을 만들었니 저희하고 나하고 오늘 새벽부터 만들어서 맛이 있을란지 몰라 히히 이복의 박서방 어떻게 된 건가 장모님 저 사람이 어제부터 난리를 쳤어요. 장인어른께서 쑥 버무리떡 좋아하신다고 쑥 뜯으러 가자고 난리를 치고 또 밤새 울고내고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왔어 천천히 오지 저 사람이 쑥 버무린 떡은 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식기 전에 아버님께 드려야 한다고 뛰다시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애이고 몸도 성취하는 자식인데 소아마비로 인해 딸이 몸이 성취하나 몇 년 전 한쪽 다리가 불구인 사위를 얻어 시집을 보냈던 딸이었지요. 언제나 어머니 마음 한 구석의 아픔으로 자리했던 딸이었기에 그저 두뇌에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어느 사이 어머님의 눈가엔 눈물이 배어 나왔어요. 참 아부이 어무이 이거 하면서 카네이션 2송이를 꺼내어 내미는 거였죠. 저희가 어제 장터에 가서 사왔어. 이쁘지 히히 내가 달아드릴게 하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었죠. 아부의 어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오래 살으마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박서방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장모님 두 분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려 정말 고맙네. 아부이 어무이 어서 이 쑥떡 먹어봐. 맛이 어떠런지 몰라. 그래 알았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쑥버무리 떡을 입에 넣으며 목젖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죠. 눈가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으며 그래 참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쑥떡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당신도 그렇지요. 아버님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셨지요. 술술 사위가 잊었다는 듯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냈어요. 이거 아부이 어무이 드린다고. 박서방이 산에서 캔산 3주야. 작년에 산에 갔다 했는데 팔자고 해도 장인어른 드린다고 안 팔고 술 담은 거야? 박서방이 산삼을 냈구먼. 내 작년에 매봉산에서 한 풀이 캐시오. 애구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산삼주를 받아든 아버님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 호라비로 늙어갈 몸인데 저렇게 이쁜 색시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무슨 소린가. 몸도 성취하는 자네가 고맙지 않요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색시구먼요. 그려 앞으로도 못난 자식 잘 부탁하네. 장인 장모 어르신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님은 눈시울이 뜨거워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슬며시 일어나 나가셨죠. 병신자식이라 불쌍하게만 여겼지. 아들처럼 공부도 안 시키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시집을 보낸 딸 자식이었는데 그저 시집 보냈으니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안 쓰던 그 자식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더욱이 내가 좋아하는 쑥 버무리떡을 밤을 새워가며 해가 지고 올 줄이야.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떡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무엇이든 아들 형제만 주려고 생각했지. 병신딸은 언제나 안중에 없었죠. 행여 병신 자식이라고 업신 여겼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불구의 몸이지만 딸의 마음이 저렇게 깊은 줄 이제서야 알았죠. 아들들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이 딸로 인해 풀어졌어요. 먼 아들보다 가까운 딸 자식이 소중한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정말 딸 자식이 고마웠어요. 아니, 많이 미안했죠. 한참 뒤 밖에서 씨 암탉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난 자식들 주려고 키웠는데 못난 딸 자식 주려고 잡나봐요. 우리 귀한 사위 주려고 장인어른이 씨암탉 잡나보네. 어이구 황송해서 어쩌지요. 장모님 아닐세. 자네는 씨암탉 먹을 자격 충분하네. 장모님 고마워요. 옛말에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했던가요. 몸도 성취하는 딸 자식이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효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정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품 안의 자식인 것처럼 살아 생전의 효도가 진정한 의미를 지니죠. 주자십회운 중에도 불효부모 사후회가 으뜸이듯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한다 했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살아생전 잘 모셔야 그것이 효도이지 사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들 아무런 소용이 없죠.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어요. 하늘 같은 부모님 은혜 언제 어느 때고 잊지 말아야 하죠.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묵상에 잠겨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먹고 쓰고 싶어도 가족을 위해 아끼면서 살아온 부모에게 우리는 존경과 섬김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평생 갚아도 못다 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부모가 늙어 자식으로 인해 쉬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식의 식자를 실식자로 표기하게 된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미래의 자신도 자기 자식들로부터 효행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새벽에라도 병원에 업고 가지만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졸리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날이 밝으면 모시고 갈 테니 조금만 참아라며 자기 몸만 생각하며 잠을 자기만 합니다. 부모는 밤새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식은 자신의 잠 못 이루는 괴로움이 부모의 질병의 고통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괴로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은 혹 모든 면에서 부모의 능력을 능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넓은 마음만은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경우 둥지에 함께 살아갈 때는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다가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공경의 농도가 묽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반려자의 연속적인 반대의 속삭임과 또 지나치게 처가 또는 시가에 대한 기대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곤 합니다. 만약 부류를 부추기는 사람은 후일 자신의 2세들에게 어김없이 똑같은 외면을 당할 것이라는 부메랑의 법칙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 부유함을 얻게 되면 대부분 현재의 풍족함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시도하며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에게는 나중에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자신과 자기 자식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는 현실의 자금이 동원되는 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중에 효도할 것이라는 그 효도의 대상인 부모는 늙지 않고 현재의 존재로 오래도록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30년의 세월이 지나면 자신도 늙어 지금의 부모 자리에 동일하게 처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슴속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길러주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처부모든 시부모든 혼신을 다해 진정한 효도를 몸소 실천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를 창조하는 삶의 전환점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면 자식 자랑 손자 자랑하는 낙으로 산다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자식 키우고 가족을 건사하느라 자기 삶을 가꿀 시간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남은 건 자식뿐임을 알게 된 걸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주 자랑은 공짜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자랑하고픈 대상입니다. 이런 자식과 손주 자랑은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 나온 탤런트 전원주 씨가 가족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부터 외롭다. 만약 내가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자식들이 와야 하니까 문을 열고 잠을 자기도 한다. 무슨 일 생기면 애들이 와야 하지 않나 혼자 누웠다가도 죽으면 어쩌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아들 집을 가면 궁궐이다. 방이 5개가 있다. 번쩍번쩍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빈 방이 하나 있네라고 은근히 속마음을 비추며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그거 옷방 할 거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오지 말라더라. 학가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자식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전원주 씨는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 청소가 필요하거나 반찬이 필요하면 자식들을 부르고는 하는데 오면 용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걔네를 오래 잡고 있으려면 돈 봉투를 빨리 안 줘야 해. 돈을 주면 금방 일어나서 간다. 집에 오면 언제 돈을 주나 하는 얼굴이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며느리가 돈을 받자마자 돌아서서 돈을 세보고 있더라. 내가 할머니로 안 보이고 어머니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일 때 가장 속상하다라고 말하며 가족들이 자신보다 자신의 돈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남 일 같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내 자식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부모와 다 큰 자식이 함께 사는 일을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결혼한 자식에게 노후자금 다 주고 살림을 합치는 일은 집을 감옥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죠. 독립된 공간에 자식이 찾아와 함께 밥을 먹는 일은 평화일 수 있지만 심리적 거리가 없는 공간에서 서로 섞이면 모두가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누구에게나 뿌리입니다. 뿌리는 중심의 힘이죠. 뿌리가 닫히면 나무는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은 부모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뿌리인 부모가 지붕 역할을 하려고 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때 부모는 자식의 부담이 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성장한 생명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따로가 되어야 함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심적으로 자식에 기대해 있으면 자식의 부담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해 있으면 부모의 부담입니다. 감감은 불화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자식을 위해 안 사는 일이 자식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였던 아버지였던 시절을 졸업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자식을 독립시키고 스스로 독립해야 자식을 그저 친한 친구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골에 사는 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님이 물었어요. 그래 낮엔 어딜 갔다 온 거유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아버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일은 무얼 할 거유 하긴 무얼 해. 고추모라 심어야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나 아시오. 날은 무슨 날 맨날 그날이 그날이지.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창식이 창길이는 벌써 왔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당겼죠. 다른 집 자식들은 철들고 때 되면 다들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에휴. 어머님은 긴 한숨을 몰아쉬며 푸념을 하셨지요. 오지도 않는 자식놈들 얘긴 왜 해. 왜 하긴 하도 서운해서 그러지요. 서운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요. 어험. 아버님은 할 말이 없으니 헛기침만 하셨죠. 세상 일을 모두 우리 자식들만 하는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못 길은 내 죄지 내 죄야. 어머님은 밥상을 치우시며 푸념 아닌 푸념을 하였지요. 어험. 안 우는 자식 기다리면 뭐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버님은 어머님의 푸념이 듣기 싫은지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어요. 조용하던 마을의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승용차가 들락거렸어요. 아니 이 양반이 아침 밥도 안 드시고 어딜 가셨나. 고추모를 심겠다더니 비닐하우스에 고추모도 안 뽑고. 어머님은 이곳저곳 아버님을 찾아봐도 간 곳이 없었죠. 혹시 광에서 무얼 하고 계시나. 광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기엔 바리바리 싸놓은 낯설은 보따리가 2개 있었어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또 엄나무 껍질이 가득 담겨 있었죠. 큰아들이 늘 관절염 신경통에 고생하는 걸 알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또 다른 보따리를 풀자 거기에도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죠.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안 좋아 고생하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두셨나 봐요. 어머님은 그걸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제 이렇게 준비해 두셨는지. 엄나무 껍질을 구하려면 높은 산을 가야 하는데 언제 높은 산을 다녀왔는지. 요즘엔 민들레도 구하기 힘들어 몇 일을 캐야 저만치 되는데 어젠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더니 읍내에 나가 참기름을 짜 오셨던 거죠. 자식놈들이 이 마음을 알렸는지 어머님은 천천히 발을 옮겼어요. 동네 어기 장승배기에 아버님이 홀로 앉아 있었죠. 구부러진 허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저 멀리 동네 입구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니 여기서 뭘 하시오. 고추모는 안 뽑고 청승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작년에도 안 오던 자식놈들이 금년이라고 오겠소. 어머님이 손을 잡고 이끌자 그제서야 아버님은 모시기는 척 일어났지요. 오늘 날씨 왜 이리 좋은 기요. 어서 가서 아침 먹고 고추모나 심읍시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따라오면서도 자꾸 동네 어귀만 쳐다보셨지요. 없는 자식 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 다오. 그냥 없는 듯 있고 삽시다. 크흠. 헛기침을 하며 따라오는 아버님이 애처로워 보였죠. 집에 돌아와 아들 오면 잡아주려고 애지중지 길러왔던 씨암탉을 보고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우리 둘이 씨암탉이나 잡아먹읍시다. 까짓 거 아끼면 무얼 하겠소. 자식 복도 없는데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오늘은 고추 뭐고 그냥 하루 편히 쉽시다. 괜히 마음도 안 좋은데 억지로 일하다 병나면 큰일 아니오. 다른 집들은 아들 딸들이 와서 좋은 음식점에 외식이다. 뭐다 하는데 우린 씨암탉 잡아 술이나 한잔 합시다. 크흠. 그때였어요. 아침상을 마주하고 한술 뜨려 하는데 아부이 어무이 하면서 제 너머 막내딸과 사위가 들이닥쳤지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심하게 저는 딸이라 늘 구박만 주었던 딸인데 사위랑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며 아니 네가 어떻게 제 몸 하나 잘 가누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왔니. 어무이 아부이 오늘 어부이날이라 왔어. 아부이 좋아하는 쑥 버무리떡 해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아직 따끈따끈한 쑥 버무리떡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떡을 만들었니. 저희하고 나하고 오늘 새벽부터 만들어서 맛이 있을란지 몰라. 히히. 이복의 박서방 어떻게 된 건가. 장모님 저 사람이 어제부터 난리를 쳤어요. 장인어른께서 쑥버무리떡 좋아하신다고 쑥 뜯으러 가자고 난리를 치고 또 밤새 울거내고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왔어? 천천히 오지. 저 사람이 쑥 버무린 떡은 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식기 전에 아버님께 드려야 한다고 뛰다시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에이구, 몸도 성취하는 자식인데 소아마비로 인해 딸이 몸이 성치 않아 몇 년 전 한쪽 다리가 불구인 사위를 얻어 시집을 보냈던 딸이었지요. 언제나 어머니 마음 한 구석의 아픔으로 자리했던 딸이었기에 그저 두뇌에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어느 사이 어머님의 눈가엔 눈물이 배어 나왔어요. 참 아부이 어무이 이거 하면서 카네이션 2송이를 꺼내어 내미는 거였죠. 저희가 어제 장터에 가서 사왔어. 이쁘지? 히히. 내가 달아드릴게 하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었죠. 아부의 어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오래 살으마.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박서방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장모님 두 분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려 정말 고맙네. 아부이 어머니 어서 이 쑥떡 먹어봐. 맛이 어떠런지 몰라. 그래, 알았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쑥버무리 떡을 입에 넣으며 목젖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죠. 눈가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으며 그래, 참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쑥떡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당신도 그렇지요. 어흥. 아버님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셨죠. 참 술술 사위가 잊었다는 듯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냈어요. 이거 아부이 어무이 드린다고. 박서방이 산에서 캔 산삼주야. 작년에 산에 갔다 했는데 팔자고 해도 장인어른 드린다고 안 팔고 술 담은 거야? 박서방이 산삼을 캐구먼. 내 작년에 매봉산에서 한 풀이 캐시오. 애구,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산삼주를 받아든 아버님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 호라비로 늙어갈 몸인데 저렇게 이쁜 색시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무슨 소린가. 몸도 성치 않는 자식을 받아준 자네가 고맙지 않여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색시구먼요. 그려 앞으로도 못난 자식 잘 부탁하네. 장인 장모 어르신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님은 눈시울이 뜨거워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슬며시 일어나 나가셨죠. 병신 자식이라 불쌍하게만 여겼지. 아들처럼 공부도 안 시키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시집을 보낸 딸 자식이었는데 그저 시집 보냈으니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안 쓰던 그 자식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더욱이 내가 좋아하는 쑥 버무리 떡을 밤을 새워가며 해가 지고 올 줄이야.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떡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무엇이든 아들 형제만 주려고 생각했지. 병신딸은 언제나 안중에 없었죠. 행여 병신 자식이라고 업신여겼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불구의 몸이지만 딸의 마음이 저렇게 깊은 줄 이제서야 알았죠. 아들들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이 딸로 인해 풀어졌어요. 먼 아들보다 가까운 딸 자식이 소중한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러면서 가슴 저 깊은 곳이 아려왔죠. 정말 딸 자식이 고마웠어요. 아니, 많이 미안했죠. 한참 뒤 밖에서 씨 암탉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난 자식들 주려고 키웠는데 못난 딸 자식 주려고 잡나봐요. 우리 귀한 사위 주려고 장인어른이 씨암탉 잡나보네. 어이구, 황송해서 어쩌지요. 장모님 아닐세. 자네는 씨암탉 먹을 자격 충분하네. 장모님 고마워요. 옛말에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했던가요. 몸도 성치 않은 딸 자식이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효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정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품 안의 자식인 것처럼 살아 생전의 효도가 진정한 의미를 지니죠. 주자십회운 중에도 불효부모 사후회가 으뜸이듯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한다 했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살아생전 잘 모셔야 그것이 효도이지 사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들 아무런 소용이 없죠.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어요. 하늘 같은 부모님 은혜 언제 어느 때고 잊지 말아야 하죠.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묵상에 잠겨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먹고 쓰고 싶어도 가족을 위해 아끼면서 살아온 부모에게 우리는 존경과 섬김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평생 갚아도 못다 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부모가 늙어 자식으로 인해 쉬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식의 식자를 실식자로 표기하게 된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미래의 자신도 자기 자식들로부터 효행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새벽에라도 병원에 업고 가지만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졸리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날이 밝으면 모시고 갈 테니 조금만 참아라며 자기 몸만 생각하며 잠을 자기만 합니다. 부모는 밤새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식은 자신의 잠 못 이루는 괴로움이 부모의 질병의 고통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괴로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은 혹 모든 면에서 부모의 능력을 능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넓은 마음만은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경우 둥지에 함께 살아갈 때는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다가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공경의 농도가 묽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반려자의 연속적인 반대 속삭임과 또 지나치게 처가 또는 시간에 대한 기대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곤 합니다. 만약 부류를 부추기는 사람은 후일 자신의 2세들에게 어김없이 똑같은 외면을 당할 것이라는 부메랑의 법칙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를 얻으면 현재의 풍요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항해하며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께는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라며 훗날을 기약하면서도 정작 자신과 배우자,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갑을 엽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욕망의 잔치에 흠뻑 취한 듯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효도의 대상인 부모님은 영원히 지금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으시며 세월의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젊음을 만끽하며 미래를 꿈꾸지만 어느새 우리도 부모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나를 낳아주시고 정성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겨 볼 때입니다. 처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그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희생은 우리 삶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우리의 삶 또한 풍성하게 꽃 피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을 다해 효도를 실천하고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새로운 시작,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진심 어린 효행이 부모님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삶에도 따스한 햇살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책 속 지혜를 통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도서관에서 보물 같은 책들을 찾아 여러분에게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을 더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